일단 이제 1년 정도 타고 제가 이제 지금 느끼는 거는 어, 굉장히 다루기 쉬운 바이크다. 맥도날드에서 제가 햄버거 한 입 먹고 하나 쓰고 하나 먹고 하나 쓰고 아이스크림 한 번 빨고 하나 쓰고 해서 정리를 지금 쭉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안녕하십니까, 스티브입니다. 제가 이 V스트롬이라는 바이크를 산지 지금 보니까 1년 정도가 지금 딱 됐습니다. 주행거리는 그동안 한 12,000km 정도를 주행을 했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쓰면서 느낀 그 유저 사용기를 좀 남겨보려고 합니다. 뭐 V스트롬이 일반적으로 뭐 그런 말도 많이 하죠. 뭐 가격대 성능비가 좋은 바이크다. 근데 가격대 성능비가 좋다라고 하면은 뭔가 이제 굉장히 베스트는 아닌데 뭐 그런 뉘앙스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러냐, 뭐가 부족하냐, 뭐가 아쉬우냐, 아니면 그냥 좋은 바이크냐,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조금 이제 뭐 어떤 좀 전문적인 무슨 리뷰라기보다는 제 그냥 개인적인 사용기.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이 바이크를 구매를 한 이유는 사실 이제 좀 편안하게 탈 수 있는 바이크, 좀 편안하게 탈 수 있는 바이크를 좀 찾다가 여러 가지 제품들을 보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V스트롬 650 모델을 이제 구매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제가 말씀드린 이제 편안함이라 그러면은 어, 좀 여러 가지 편안함이죠. 예를 들어서 뭐 도로 환경에 대한 편안함이라든가, 예를 들어 조금 이제 도로 조건이 좋지 않은 곳에서도 좀 그냥 편안하게 갈 수 있고, 뭐 비가 좀 오거나 좀 이렇게 날씨 그렇게 해도 좀 편안하게 좀 탈 수 있고, 어디 장거리 여행을 가거나 뭐 할 때도 좀 편안하게 갖고 갈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편안함, 뭐 정비 같은 것도 정비도 좀 손쉬운 그런 좀 정비성 간편한 편안함, 뭐 바이크가 좀 망가지거나 뭐 고쳐야 될 때 뭐 부품 수급이나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도 좀 수월해야 되는 뭐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편안함, 그리고 비용적으로도 너무 이렇게 부담이 되지 않아야 되는 좀 그런 경제적인 편안함까지 어, 여러 가지를 일을 보다가 이제 브이스트롬이란 거를 이제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타면서 느낀 어떤 그 운행을 함에 있어 가지고 바이크를 조작함에 있어 가지고 어떤 그런 특성하고 좀 종합적으로 조금 한번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제 라이더 입장에서 일단 여러 가지 스펙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여러 영상에서 많이들 나오니까 어, 일단 지금 바이크 타고 나가기 전에 지금 보고 있으니까 여기서 일단 저기 제가 장착한 액세서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갈게요. 이 바이크가 그냥 저는 이제 맨 바이크를 샀거든요. 맨 바이크를 사서 이제 액세서리를 넣은 건데, 이제 맨 바이크 상태를 보면은 이 바이크가 조금 이질감이 있습니다. 이 바이크는 좀 이 액세서리 이렇게 좀 넣고 좀 해고 봐야 좀 볼만해져요. 안 그러면은 이 외눈박이 이미지가 워낙 강렬해 갖고 좀 쌍막해요. 그죠? 음. 저는 어, 모든 액세서리를 다 스즈키 거를 넣습니다. 스즈키 거를 넣은 거는 뭐 유명 여러 가지 액세서리들이 있는데 너무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스즈키 액세서리도 한두 개 다 처음에 달아보니까 굉장히 또 품질이 좋아요.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얘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예를 들어 사이드백 같은 경우도 이게 스즈키 건데 이 플라스틱 재질이 약간 고무기가 있어갖고 깨지지가 않는 플라스틱입니다. 잡아뜨려도 깨지지가 않아요. 이거는 깨지지가 않고 찌그러져도 다시 이렇게 하면 아마 원상복귀가 될 겁니다. 그런 거가 있고, 뭐 약간 디테일이 굉장히 좀 좋은 부분도 있어서 다 그다음부터 그냥 스즈키 걸로 샀습니다. 기본 바이크에서 이제 장착이 된 부분들을 보면요, 뭐가 좀
사는 거랑 다른 거냐 하면, 일단 요 윈드실드는 투어링 윈드실드라고 하는 거를 이제 달았고요. 요거는 기본 윈드실드하고 거의 모양이 비슷합니다만 요게 한 요만큼 깁니다. 기본 윈드실드보다 길고, 요거가 하나 더 달려있는 윈드 디플렉터죠. 요게 하나 더 달려있는 게 다르고, 여기가 이제 좀 디자인이 좀 이렇게 유리로, 이건 그냥 다 이게 통으로 되어 있는 거죠. 플라스틱으로에 원래 오리지널 이게 플라스틱 밑에 이제 여기 있는데, 그거 유리로 해서 이렇게 좀 이제 나온 건데, 기능적인 차이는 크게는 없는 것 같아요. 기본 윈드실드하고. 근데 그냥 했습니다. 아무튼 했고, 이제 액세서리 바라고 부르는 크러쉬, 엔진 크러쉬가 하던데 얘들은 액세서리 바라고 부릅니다. 엔진 크러쉬가 이렇게 달려 있고, 이 엔진 크러쉬 바가 이제 애프터마켓 다른 제품에 나오는 거랑은 마운팅하는 포인트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거고, 수즈키에서 나온 걸 샀고요. 요것도 수즈키에서 나오는 그 LED 포그라이트입니다. 생각보다 요게 조금 가격이 비싸요. 그리고 어쨌건 이제 핸드가드도 없는 거라서 핸드가드도 이제 달았고요. 이제 그 조그만 이제 탱크백입니다. 탱크백 큰 게 나오고 조그만 게 나오는데, 제가 이제 조그만 거 하고, 이제 사이드백 있고, 이제 센터 스탠드 넣었고요. 그 정도 장착이 되어 있네요. 지금 제가 그래서 거의 다 장착이 된 겁니다. 여기 이제 히트 그립, 열선 들어가는 히트 그립이 있는데, 제가 그거는 아직 장착은 안 했어요. 그 부품은 갖고 있는데, 그거는 이게 엔진 연료 탱크까지 다 떼어내고 배선 작업을 해야 돼가지고 이제 그건 안 달렸는데, 거의 수즈키 액세서리로 다 달린 V-스트롬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외관적으로는 다 장착을 하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이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약간 투박하면서 그냥 그런 느낌이 저는 참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조작 같은 게 굉장히 좀 단순하면서도 쉽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미니멀리스트를 위한 바이크예요. 기본적으로 조작 같은 거, 헤드라이트 같은 것도 조작이 이렇게 하이빔, 로우빔 이렇게 트리거 형식으로 이런 것도 마음에 들고, 기본적으로 혼, 빵빵, 턴 시그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간단한 계기판에 보는 거 조작하는 거, 예? 그거고, 연료 주입, 시동 끝이에요. 좀 이상한가? 버튼이 몇 개 없으니까 당연히 간단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요것도 마음에 듭니다. 불필요하게 뭐 여기 뭐 많은 것도 그렇고, 이런 것도 저는 좀 마음에 들고, 그리고 계기판 시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 이제 풀 디지털로 해서 나오고 뭐 그러는데, 아무튼 그런 것도 잘 보이겠지만, 일단 계기판 여기 RPM 메터가 아날로그로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보기가 좋고, 그냥 크게 있으니까 그냥 딱 가운데 금방 보잖아요. 그 다음에 이쪽 속도계 쪽에는 여러 가지 정보가, 여기 다 필요한 정보가 다 나와요. 뭐 시간도 나오고, 현재 기압이, 속도, 뭐 그 다음에 여기 뭐 여러 가지, 뭐 이 바이크에 있는 트랙션 컨트롤 기능은 여타 바이크에 있는 트랙션 컨트롤과 조금 다른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바이크는 이 스로틀이 전자식이 아니고 케이블로 연결이 해서 엔진의 스로틀 바디 그 밸브를 열어주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데 이게 수동으로 하는데 어떻게 엔진 컨트롤을 컴퓨터가 하느냐라고 해서 봤더니, 뭐 듀얼 스로틀 바디라 그래가지고 얘가 해주는 게 있고 컴퓨터가 제어해주는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너무 많이 출력이 많이 열려 있다 했을 때, 얘 뒤에 있는 거를 이렇게 좀 닫아주는, 컴퓨터가 조절해서 좀 닫아주거나 이렇게 했을 때 컴퓨터가 약간의 보정을 해주는 형태로 좀 동작을 한다고 하네요. 보통 요즘 바이크들은 이제 전자식인 거는 요게 엔진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고 컴퓨터하고 연결돼서 컴퓨터가 100% 엔진을 조작하기 때문에, 뭐 이거 스로틀 감도 조정서부터 이만큼 당겼을 때 엔진 출력 얼마큼 줄 거냐, 뭐 이런 거서부터 뭐 트랙션 컨트롤 이런 것들을 컴퓨터가 다 알아서 제어를 해주는 거죠. 근데 얘는 케이블을 직접 엔진에 연결돼서 조작할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민감한 거는 있어요. 여기 조정을 너무 좀 거칠게 하면 바로 이제 오고, 컴퓨터가 제어해주는 방식에서는 이게 스로틀이 갑자기 어떤 게 임펄스하게 빡 뛰거나 이런 것들을 컴퓨터가 좀 이렇게 부드럽게 잡아주는 기능들이 있는데, 얘는 주조자가 그렇게 하면 그냥 반응이 바이크로 그냥 바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런 특성적 차이가 좀 있다. 그런 게 있고, 헤드라이트도 굉장히 야간 시야 성능이 굉장히 좋고요. 잘 보입니다. 그리고 바이크 자체가 기본적으로 좀 높이가 있기 때문에 저도 잘 보이고 운전하는 다른 상대방도 잘 보이고, 기본적으로 9대1 바이크입니다. 온로드를 90% 이상 타고 오프로드라고 하긴 그렇고 약간의 비포장 도로를 한 10% 정도 소화하는 그런 바이크인데, 물론 이 바이크의 타이어를 오프로드 타이어를 껴가지고 오프로드를 좀 더 탈 수 있도록 해서 타시는 분들도 있긴 있던데,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타기엔 좀 무겁고요.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9대1 바이크로 설계가 이제 좀 된 바이크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편안함이 있죠. 비포장도로, 약간의 비포장도로 있죠. 막 완전 자갈 있고 길 없는데 이런 거들 몽골리아 이런 거 가는 게 아니고 흙길, 그냥 흙길인데 차들도 댕기고 해서 좀 다져진 흙길 있죠. 그런 정도 그냥 편안하게 달릴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것 같고, 또 이제 요 바이크 같은 경우는 이게 무겁긴 합니다만은 어드벤처가 조금 무겁죠. 일반 바이크보다 무겁고 하긴 하지만 성인 남자 혼자서 조작이 가능한 이제 바이크예요. 자빠지거나 어떤 경우에 있어서 앞에 길 깡막혀서 서 있는 자리에서 바이크를 180도 돌려야 된다거나 여러 가 할 때 혼자서 조작이 좀 가능한 좀 그런 바이크. 자, 가면서 다른 제가 느낀 소감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가면서 워낙 또 간단한 말을 길게 또 하는 거에 대명사다 보니까 할 말들 요약을 조금 대충 해놨습니다. 그래서 좀 보면서 맥도날드에서 제가 햄버거 한 입 먹고 하나 쓰고 하나 먹고 하나 쓰고 아이스크림 한 번 빨고 하나 쓰고 해서 정리를 지금 쭉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가면서 첫째 이제 바이크 이거 타는데 얼마큼 조작이 편하냐, 제가 느낀 거. 일단 이제 1년 정도 타고 제가 이제 지금 느끼는 거는 굉장히 다루기 쉬운 바이크다. 여러 가지 면에서요. 일단 기본적으로 바이크는 굉장히 좀 뉴트럴하다고 해야 될까요? 중립적인 어떤 조작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코너 같은 거를 타거나 할 때도 지 혼자 너무 누우려고 하지도 않고 안 누우려고 반응을 하지도 않고 그냥 뉴트럴하게, 자동차로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오버스티어 적인 차, 무슨 언더스티어적인 차 이런데, 그런 걸로 비교해서 본다면 굉장히 좀 뉴트럴한 좀 그러지 않은가 하고, 이제 또 고속을 이제 주행을 할 때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이 바이크가 5단에서 한 180km 정도까지 찍고 6단으로 최고속이 한 200km 조금 넘게 아마 살짝 나올 것 같습니다. 한 200km 정도 나온다고 보면은 실제 이제 실용에서 쓸 때는 한 150, 160 정도 이렇게 달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쭉 고속도로를. 근데 굉장히 안정적으로 고속 주행을 해요. 고속 주행을 할 때 바이크가 좀 나는 느낌이 난다거나 그런 거 없이 딱 땅바닥을 잘 잡고 원하는 대로 컨트롤 돼서 잘 가고, 또 저속으로 달리고 코너 같은 거 할 때도 잘 눕고 땅바닥을 또 잘 잡고 있고 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코너를 가거나 좀 이제 좀 많이 기울여 갖고 들어가는 코너 같은 게 있다 하더라도 별로 이렇게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작이 또 편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엔진이, 이게 레드라인이 만에서 찍히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편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회전 엔진도 아니고 고회전 엔진도 아니고 중회전 엔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
중회전 엔진이라 하죠. 저회전 엔진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 레드라인이 한 6천에서 7천 정도에 끊기는 거, 6, 7, 8천, 뭐 혼다에서 뭐 그런 바이크들 좀 있죠. 실용 바이크. 그런 게 이제 타기는 편한데, 이거는 만까지 나옵니다. 만까지 나오고. 고회전이라 그러면은 뭐 한 만, 뭐 2천, 만 5천, 만 6천 뭐 이런 것들인데, 아주 고회전 엔진 RPM이 있는 것들은 이제 조금 조작이 좀 어렵죠. 고회전에서 달릴 때 좀 실수를 조금 하면은 여차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만 RPM 정도 꺾이니까 기아 한 단에서 좀 뽑아야 되겠다 할 때 쭉 끝까지 좀 달려주는 이런 것도 충분히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그 핸들링 하기 쉬운 범위 내에서 엔진이 있고, 또 엔진의 반응 속도가요, 엔진 리스판스 이렇게 붕붕 할 때 붕붕붕붕 이거 하는 이거가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느리지도 않고 좀 적당해요. 이제 스포츠 바이크에 비하면 조금 느린 편이에요. 예를 들면 스포츠 바이크에서 뻥뻥뻥뻥 이렇게 한다 보면 얘는 그것보다 살짝 한템포 느리는데 뭐 롱 스트로크 엔진처럼 붕붕 이러진 않고 붕붕붕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리스판스가 너무 빨라도 기어 시프트 조작, 클러치 조작 이런 걸로 민감하게 해주고, 뭐 레브 매칭도 정밀하게 좀 해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은 조금 이게 금방금방 엔진 RPM이 떨어지니까 타이밍을 좀 맞춰서 막 해주고 해서 좀 그런데, 실용적으로 맨날 뭐 뒷길 타고 다니는데 뭐 그렇게 조작하려면 그것도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반응이 좀 느린 게, 엔진 RPM 반응이 좀 붕한 게 사실 조작하기는 좀 편해요. 그죠? 근데 이제 너무 또 느려버리면 약간 스포츠하게 내가 좀 달리거나 좀 기어 변속으로 빨리빨리 해가 좀 가고 싶을 때 그게 이제 또 마이너스가 되는데, 한 그 중간 정도 해가지고 약간 스포츠 바이크적인 특성과 어떤 그 그냥 투어링 바이크의 어떤 특성을 중간 정도에서 엔진 리스판스가 좀 적당히 좀 맞아 있어서 좀 그래서 좀 편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생각을 조금이 좀 들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 바이크가 이제 쇼트 레이쇼 기어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단, 2단이 조금 톨크 위주로 기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로백 같은 걸 한다 그러면 3단까지 넣어야 됩니다. 이 바이크는 보통 지로백을 2단에서 끝내죠. 괴물 바이크들은 1단으로 100km 찍고 보통 이제 실용 바이크에서 한 600cc급대 뭐 스포츠 바이크나 뭘 하면은 한 2단에서 보통 이제 찍고 100km를. 근데 요 바이크는 이제 3단을 무조건 가야 됩니다. 2단에서 100km를 못 찍어요. 한 85, 90 정도까지 나올 거예요. 레드라인을 딱 치면은. 그래서 조금 이제 기어비가 그래서 장점이나 단점인 것 같은데, 저는 뭐 크게 그건 불편하지는 않은데, 다른 바이크 이제 탈 때 비슷한 급의 다른 바이크 탈 때 한 4단으로 갈 길을 얘는 한 5단으로 좀 넣고 간다, 이런 거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좀 RPM을 좀 그냥 붕붕 하면서 가겠다 하면 그 4단 가게 하겠지만, 좀 편하게 이렇게 달릴 때 요렇게 뭐 3,000, 4,000 RPM 이렇게 편하게 놓고 그냥 달릴 때, 지금도 그래서 이 기아를 평소에 6단까지 다 써요. 지금도 보시면 100km가 좀 한 90km 정도 좀 되는 겁니까? 그렇지, 한 90km 정도 지금 달리는 건데 지금 6단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1단부터 6단까지 다 쓴다. 보통 이 정도 속도에서 6단은 안 넣고 보통 5단, 다른 바이크는 5단으로 가죠. 100km 넘어가야만 6단 들어가서 쓰고 뭐 이런 건데, 그래도 기아비는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달리기 좀 이게 또 편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바이크가 그러니까 굉장히 스포츠 바이크 같은 특성을 또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엔진이 고요하다가 6천 정도가 넘어가면은 얘가 조금 아주 소리도 멋져지면서 출력이 좀 급상승, 업그레이드가 좀 됩니다. 그래서 딱 치고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점으로 한 8,000 정도 RPM을 가면은 그 정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좀 재미가 있어서
뭐 갑자기 추월을 좀 해야 되거나 뭐 할 때도 좀 그런 편안함들이 있고 여러 가지로 바이크 타기가 아주 쉬워요. 타다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는 이거를 이제 세컨드 바이크로 이제 샀는데 거의 지금 주력 기종처럼 차고 댕기는데 타기가 편해요. 이게 타고 댕기기가 편하고 또 시야고가 또 어드벤처 바이크니까 좀 높고 하니까 이제 저도 잘 보이고 상대방도 좀 잘 보이고. 그리고 이제 제 키가 175cm 정도 되는데요. 이 바이크가 이게 뭐 아무래도 이제 이 같은 동양계에서 만들어서 체형이 맞는 건가는 모르겠는데 이제 유럽 바이크계나 이런 쪽에서 보다도 뭔가 좀 딱 제 몸에 맞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맞춤 바이크 같아요. 뭐 패그 위치 뭐 이런 거 조정할 것도 없고 그냥 아주 그냥 맞춤 바이크처럼 편안하게 맞고, 또 시트가 이게 좀 편해요. 시트가 이게 뭐 젤 시트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일반 솜 들어간 건데, 제가 지금 추리링 바지 입고 지금 현재 노팬트입니다. 노팬트인데 아주 그냥 그 보들보들한 느낌, 이게 아주 좋습니다. 보들보들하면서 이 잔잔하게 올라오는 이 엔진 진동, 아주 이 승차감이 좋습니다. 한 절정의 느낌을 10이라고 보면은 평상시 달 때 한 3 정도의 느낌을 준다. 그래서 한번 당겨보죠. 아우 구리게 나가요. 물론 이제 뭐 굉장히 크레이지한 파워로 빡 나가는 건 아니지만은 아주 그냥 딱 적절한 퍼포먼스. 사실 이것보다 더 있어도 좀 문제예요. 이것보다 더 잘 나가면 또 문제예요. 아주 딱 성능이 아주 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동호인들, 일반적인 우리 모터사이클 그냥 즐기는 여행 같은 거 하고, 제가 딱 그런 취향이잖아요. 여행 같은 거, 여행과 바이크가 이제 결합된 케이스인데, 이제 그런 이제 여행하고 그러면서 댕기는 어떤 바이크로서, 편안한 바이크로서 굉장히 좀 만족을 사실 저는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제가 앉아있는 이 쿠션의 느낌이, 저 아가씨 엉덩이 있죠. 엉덩이 통통하잖아요. 저 엉덩이에 딱 앉아있는 느낌 정도? 이렇게 비유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쿠션 감이 굉장히 좋아요. 노반츠로 좀 이거 한번 앉아 보십시오. 그러면은 아주 좋습니다. 제가 왜 노반츠를 하느냐? 그건 좀 사연이 있어요. 태국 여행 다니면서 짐을 간소하게 갖고 다닌다고 반츠 3장만 갖고 왔는데 세탁을 안 해가지고 귀찮아갖고 그냥 노반츠로 한 열흘 그냥 댕겼어요. 그게 했더니 또 그게 나름 편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와서도 노반츠로 그냥 있습니다. 물론 어디 나갈 때는 입는데 지금 뭐 바이크 위에 앉아 있으니까. 보시죠. 이 바이크가 굉장히 잘 눕고요. 이 편안하고 아주 그냥 누워서도, 물론 타이어 영향도 있겠지만은 그냥 땅바닥을 딱 잡고 있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신뢰감이 있어요. 조금 많이 눕혀도 불안하지가 않고 편합니다. 이 코너 타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좀 잘 맞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그런 느낌이 들겠죠. 이 열이라는 기능을 제가 사가지고 열이라는 기능을 다 쓰는 느낌이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바이크가 제가 1년 동안 타면서 느낀 거는, 이 바이크는 좋은 바이크다. 이거 눈이 오나 눈은 안 오지, 비가 오나 달리는 거야. 자유롭게 가는 거야. 없는 마음이 날아가게 가는 거야. 어떤 보호조차도 어떤 혜택조차도 날 위한 신호는 아니야. 날 막지 마, 내버려둬. 바람처럼 갈 수 있게
기름 넣는 데가 안 나와요, 근데. 오, 시트.